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노화를 억제하고 질병을 물리치는 몸에 좋은 약재 상식사전, 내 몸을 살리는 약재 동의보감입니다. 지은이는 정지천, 펴낸 곳은 중앙생활사입니다. 내 몸을 살리는 약재 동의보감. 우리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예로 한때 매실이나 석류음료가 큰 인기를 얻었었고, 심장병과 성인병 예방에 좋다는 포도주 열풍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마늘, 호박, 은행, 식초, 녹차 등도 약효가 뛰어나서 눈에 띄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약이 됩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 피해 사례를 보면 소화기 장애와 피부장애, 심장질환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약재가 사용되거나 비타민, 칼슘, 철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후에도 효과는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지되거나 부패된 원료 혹은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가 그렇고, 그 외에는 개인이 과도한 용량을 섭취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되는 한방약재와 처방, 다양한 식품에 대해 다뤘는데, 본문 내용을 통해 어떤 종류의 약재와 음식이 내 몸에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문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삼, 원기를 보강하고 노화를 억제하는 최고의 약. 한국 사람들이 기운이 없을 때 힘을 내게 하는 약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인삼이 아닐까 합니다. 여름이면 인삼즙과 삼계탕을 먹는 사람이 많은데, 더위를 물리치게 하는 보약 처방에는 거의 인삼이 들어갑니다. 이처럼 인삼은 더위에 원기를 상했을 때 기운을 차리게 할 뿐만 아니라 추위와 과로의 회복 효과가 탁월합니다.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 인삼은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등에 대한 억제작용을 나타냅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인삼을 투여한 결과 면역세포가 증가되면서 에이즈 발병이 억제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에이즈 치료약의 장기 복용에 의한 내성 유전자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항암효과. 인삼은 부정배곤, 정기를 돕고 근본을 배가시킨다는 효능으로 면역 기능을 높여주어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데, 아울러 단단한 덩어리를 깨뜨려주는 파견적 효능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유암 혹은 식도암에 해당되는 반유의 치료에 쓰여왔는데, 인삼이 주로 비와 폐에 작용하므로 위암, 폐암 등에 효과적이지요. 그 밖에도 대장암, 간암, 난소암, 백혈병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암 수술 후 회복기에 있거나 방사선 치료, 화학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인삼의 항암 효과는 사포닌 성분과 다당체 성분이 DNA 손상을 보호하고 항염증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산화 작용. 보기제인 인삼을 비롯하여 보혈, 보양, 보음제 등의 보약과 어혈을 풀어주는 한약재는 성인병과 노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험 연구에 의하면 인삼의 페놀 성분이 지질 과산화를 억제하며 활성산소를 소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요. 또한 사포닌 성분이 혈관 내피세포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방어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활성산소의 하나인 초과 산화물 음이온기를 분해하는 효소인 SOD의 활성을 증가시켜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삼이 맞지 않는 사람은 몸이 항상 뜨겁고 기가 왕성하여 맥박이 지나치게 힘차거나 찬물을 즐겨 마시며 소변량이 적고 대변이 굳은 사람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알레르기 체질, 아토피 체질에 맞지 않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도 열이 올라 혈압이 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인삼을 먹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더위를 많이 타고 편도선이 잘 붓거나 코피를 잘 흘리는 아이들에게는 금해야 합니다. 중고등학생들, 수험생들에게 머리가 좋아지라고 홍삼을 먹이는데 오히려 머리에 열을 올려 머리가 맑아지지 않거나 두통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여드름이 많이 나서 병원에 온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찬물을 자주 마시고 유독 머리와 얼굴에서 땀이 많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한 달 이상 홍삼 제품을 복용하는 바람에 여드름이 심해진 것이지요. 인삼이 몸에 맞지 않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과민 반응, 흥분 반응, 출혈 반응이 일어납니다. 과민 반응은 안면 홍조, 피부 가려움증, 복통, 설사, 두통, 어지럼증 등입니다. 흥분 반응은 정신흥분, 성욕 황진, 경도의 불안, 가슴 두근거림, 혈압 상승, 목이 아프거나 말이 많아지는 증상 등이지요. 출혈 반응은 코피, 토혈, 변혈 등입니다. 열이 조금 있는 경우에는 장기 복용할 경우에 부작용이 나타나지만 열이 정말 많은 사람은 한 번만 먹어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열이 많은 사람은 인삼을 조금만 먹어도 열이 너무 나서 온몸이 뜨거워지고 가슴 속에 열이 맺혀 답답해지며 심장이 많이 뛰고 입이 마르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나 전신의 피부에 불긋불긋한 발진이 돋아나기도 합니다. 인삼이 적합한 체질은 기본적으로 열이 있는 체질에는 맞지 않고 냉한 체질에 맞습니다. 사상 체질로 보면 소양인에게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몸이 마르면서 항상 뜨겁고 성격이 급하며 찬 음식을 좋아하는 체질이지요. 소양인은 인삼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열이 올라서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답답하며 피부에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음인에 가장 적합한데 몸이 마르면서 냉하고 손발이 차가우며 추위를 많이 타고 비위장 기능이 약하며 설사를 잘하는 편이지요. 인삼이 체질에 맞기만 하면 무조건 좋을까? 체질에 맞더라도 감기에 걸린 초기에 열이 있는 경우라든가 뺨이 붉고 미열이 오르면서 마른 기침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야 합니다. 몸속에 습기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이거나 식체하여 헛배가 부른 경우에도 쓰지 않습니다. 습기가 많이 쌓여있으면 몸이 무겁고 잘 붓거나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비 오는 날이면 온몸이 찌뿌듯하며 두들겨 맞은 듯이 아픈 사람이 그렇지요. 인삼을 잘못 쓰거나 너무 많이 쓰면 가슴과 배가 꽉 막힌 듯이 답답하고 차오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열이 있으면 인삼을 절대로 쓸 수 없을까?
열이 있지만 인삼이나 홍삼을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에 나쁜 기운이 많아서 열이 생긴 것이 아니고 몸이 허약해서 열이 생긴 경우인데 그 중에서도 음기가 허약해서 생긴 열에는 쓰면 안 되고 양기가 허약해서 생긴 열인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있기는 하지만 음기와 양기가 모두 허약하면 인삼을 써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때도 인삼이나 홍삼 한 가지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한약재와 함께 써야 문제가 없습니다. 홍삼은 체질에 상관없이 누구나 먹어도 괜찮을까? 수삼을 2~3시간 정도 찐 다음 말려서 붉은색이 된 것이 홍삼인데 수증기에 찌는 것이 열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찌면 찬 성질이 덜해지지요. 그러니 홍삼은 열이 많은 사람이 복용해도 괜찮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인삼을 쓰지 않아야 할 체질이나 병증에는 홍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썼다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인삼을 쓰지 않아야 할 체질이나 병증에는 홍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썼다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홍삼을 만드는 과정에서 백산에는 없는 몇 가지 사포닌 성분이 생겨나는데 매우 강력한 약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리아세틸렌, 페놀 성분의 함량도 백산보다 홍삼에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느릅나무. 느릅나무의 껍질에 정말 그런 약효가 있을까? 물속에서 잘 썩지 않는 성질이 있는데 종기와 종창을 치료하고 부은 것을 내리는 효능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상처나 종기로 골맞을 때 느릅나무 뿌리와 껍질을 짓지어 붙이면 신기할 만큼 잘 나았는데 해열, 진통, 소염, 항균 작용이 있어 각종 염증성 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줄기 껍질 및 뿌리 껍질을 유금피 또는 유백피라고 하고 잎을 유엽, 꽃을 유화, 열매를 유엽인, 열매를 발효시켜 가공한 것을 무의, 느릅나무 열매를 밀가루로 만든 장을 유인장, 열매를 명국 등과 함께 가공하여 만든 것을 무의장이라고 하여 모두 한약으로 활용해왔습니다. 느릅나무의 약효는 동의보감에는 배설을 도와주는 작용이 있어서 대소변이 통하지 못하는 병에 주로 쓰인다. 특히 오줌을 잘 누게 하고 위장의 열을 없애며 부은 것을 가라앉히고 불면증을 낫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느릅나무는 성질이 매끄럽고 잘 통하게 하며 대장과 방광 근육의 운동을 강화시키므로 대변과 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열로 인해 얼굴이 벌겋고 아침이면 눈이나 얼굴이 부어오르는 부종을 치료합니다. 또한 부작용이 없는 천연 수면제로서 봄철에 돋아나는 어린 순을 끓여 먹으면 불면증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열로 인해 잠들지 못하는 경우에 효과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느릅나무로 위장병을 치료했다는데 효과가 있을까? 민간에서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고 하면 느릅나무 껍질을 달인 물을 수시로 마시게 하여 소화불량이나 식중독 등의 위장병에 활용했습니다. 위염에는 유금피에 죽염가루를 섞어서 생강차에 타서 마셨다고 합니다. 위염, 이상가다를 비롯하여 장염에 효과적이고 유궤양, 십이지장궤양, 대장궤양 등 소화기 계통의 궤양에도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소화기 질환에 좋은 것이 아니고 위와 장에 열이 있는 경우에 열을 내려주면서 낫게 합니다. 속이 냉한 경우에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지요.
느릅나무의 피부병 치료 효과. 뿌리의 점액질을 피부에 바르거나 먹으면 피부에 탄력을 주고 매끄러워집니다. 피부에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부스럼, 여드름, 퍼짐, 오음, 화상, 아토피 피부염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살결을 곱게 하는데도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느릅나무 뿌리 껍질을 물에 담가 나오는 끈적끈적한 진을 얼굴이나 피부에 바르면 얼마 되지 않아 피부에 싹 스며드는데 이것을 하루에 2~3번씩 반복하면 살결이 고와진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 피부 노화를 방지해주는 효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밖에도 느릅나무 껍질의 약효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비염이나 축농증, 기침, 천식에도 효과가 있으며 각종 염증성 질환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회충, 요충, 십이재양충, 촌충 등 뱃속의 기생충을 없애는 효능도 있습니다. 성분은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타닌을 포함한 많은 양의 점액질입니다. 또한 항균 물질인 카테킨이 들어있어 식중독을 예방하는 작용을 나타냅니다.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 상승을 억제하므로 심장질환이나 동맥경화증, 뇌혈관성 질환에도 좋습니다. 느릅나무 껍질의 항암 효과. 민간에서는 오래전부터 위암에 사용했는데 근래 들어 각종 암, 특히 위암, 자궁암, 유방암, 복수를 동반한 간암 등에 효험이 있다고 밝혀져 항암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의서의 종기, 종창, 악창과 갖가지 옹종의 치료에 쓴다고 했고 열을 내리고 부기를 없애주는 효능이 있으므로 항암 작용이 있는 것이지요. 유분피에는 식물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항산화 물질인 피토스테롤, 베타시토스테롤, 스티그마스테롤 등이 들어 있습니다. 스티그마스테롤은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베타시토스테롤은 비타민 D의 전구물질로서 콜레스테롤 축적에 의한 동맥경화증, 심장질환, 뇌혈관성 질환, 당뇨병에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혈액 공급을 원활히 하고 신생혈관을 촉진시키며 소염작용이 있어 상처 치유 효과에도 유용합니다. 느릅나무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서늘한 성질이므로 비장과 유장의 기가 허약하면서 냉한 경우에는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몸이 냉하고 배가 차가우며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설사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느릅나무가 응어리를 잘 풀어주지만 비위장이 허약한 경우에는 응어리가 있어도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임산부는 낙태될 수 있으므로 복용해선 안 됩니다. 한편 느릅나무 열매를 발효시킨 무의는 따뜻한 성질이므로 비장과 폐에 조혈이 있는 환자는 금해야 하고 몸이 마르면서 열이 달아오르는 경우에도 맞지 않습니다. 알로에. 알로에의 주요한 약효는 차가운 성질이라 유화창에 열이 쌓여 생긴 변비에 좋습니다. 알로에는 아라비아어로 맛이 쓰다는 말에서 비롯되었는데 매우 쓴맛이 나지요. 쓴맛은 기를 흩어버려 배설작용을 합니다. 또한 뱃속에 응어리가 쌓여 상부로 치밀어 오르는 경우나 대변이 오래도록 나오지 않고 차 있어서 열이 쌓여 생기는 두통과 어지럼증에도 좋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유액의 분비를 촉진하고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며 점액 분비를 증가시키므로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몸이 차고 속이 냉한 사람이 변비에 알로에를 쓰면 설사가 줄줄 나고 기운이 빠지게 되므로 맞지 않습니다. 알로에의 항암 효과. 항균 및 항암 효능도 인정되었는데 역시 열을 내리고 열기가 쌓인 것을 풀어주는 작용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중풍, 당뇨, 심장질환 등의 주된 원인의 하나인 열을 내려주고 아울러 대변을 잘 나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알로에의 양리작용으로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신체 세포액을 개선하고 체내 유독물질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체의 정상세포로 하여금 같은 성질의 세포를 형성케 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등의 기능을 합니다. 알로에에 함유된 성분은 알로인과 알로에 에모딘은 소화기계를 비롯한 내장에 작용하며 알로에신 성분은 항균, 항진균 작용을 하고 알로에 울신은 궤양에 효과가 있어 위 십이지장 궤양에 좋으며 알로미신과 프로시딘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고 고분자 다당체는 강한 알칼리성으로 체액 개선 및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로에 성분은 세포 생성을 촉진하고 항균 작용을 하여 유화장의 염증을 없애주므로 유화장의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유해용약으로도 활용되었는데 피부에 화상이나 창상을 입었을 때 알로에 점액을 발라주면 상처 부위가 화끈거리고 표피가 자꾸 갈라지는 것을 없애주고 빨리 아물게 합니다. 소염 작용이 있지요. 그리고 피부가 갈라진 데 발라도 효과가 좋습니다. 클레오파트라도 알로에 즙을 피부에 발랐는데 보습 효과가 있어 피부 손상 부위를 복구시켜 피부 재생이 잘 되게 합니다. 알로에는 누구나 먹어도 좋을까? 누구나 먹어도 좋은 것은 아니고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없습니다. 매우 열성이 강한 한약재인 파두에 독을 해독하는 데 활용되듯이 몸속에 열이 많으면서 기가 강한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반면에 몸이 허약하고 기운이 처지며 음식 생각이 나지 않아 적게 먹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로에를 많이 먹으면 극렬한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데 비위장이 허약하거나 냉하며 몸이 수척하거나 대변이 묽고 설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임신부가 먹으면 유산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알로에가 맞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몸이 냉하고 추위를 타는 사람은 마늘을 먹어야 합니다. 마늘은 매운맛의 따뜻한 성질이라 알로에와 정반대이면서 장운동을 조절해주고 응어리를 풀어주며 항암 효능이 있지요. 만약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알로에 대신 먹으면 좋은 것으로는 고사리, 다시마,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공진단, 온갖 질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억제하는 황제의 보약. 공진단은 녹용, 사향, 당귀, 산수유를 가루로 내어 토종꿀로 반죽하여 만든 단제입니다. 한약은 달여서 복용하는 탕제 외에 가루로 된 산제, 그리고 환제, 단제, 고제 등의 다양한 제형이 있는데 크기에 따라 명칭이 다릅니다. 녹두 혹은 오동나무씨 크기로 만들어 한 번에 20에서 30개씩 복용하는 것은 환이고 구슬 크기로 만들어 한 번에 하나씩 복용하는 것은 단이나 원이지요.
공진단은 온갖 질병을 예방하는 으뜸의 약으로 쓰여왔는데 원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보충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원나라 때 명예 유영민이 만들어 황제에게 바친 보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진이란 논어에서 공자가 덕스러운 정치를 설명하면서 북극성을 무별히 에워싸고 도는 것과 같다고 표현한 것인데 우리 몸의 모든 기운의 중심이 되는 원기를 떠받들어주고 북돋워주는 좋은 약이라는 뜻이지요. 공진단에 들어가는 녹용의 효능은 녹용은 혈액과 골수의 생성을 도와주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며 뇌세포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모든 허약증을 회복시켜주므로 허약 체질의 사람이나 질병을 오래 앓아 쇠약해진 사람, 그리고 질병의 회복기에 좋은 보약이 됩니다. 그리고 과로로 인한 원기 부족과 만성피로, 저혈압, 빈혈 등의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물론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주므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커져 예방 효과도 뛰어납니다. 보양제로서 신장의 양기가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므로 추위를 많이 타고 손발이 냉하며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대변이 묽거나 설사를 잘하며 맑은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에 효과적이지요. 남성의 발기부전이나 여성의 불감증에도 좋은데 성호르몬이 많이 생성되게 합니다. 공진단의 효능은 동의보감에 이르기를 사람들이 장년기에 진기가 몹시 허약한 경우에 공진단을 쓰면 원기를 보충하여 신수가 상승하고 심화가 하강하게 되어 오장이 스스로 조화되고 온갖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체질이 선천적으로 허약한 사람들이 공진단을 먹으면 원기를 굳게 하여 자연히 백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인체에서 아주 주요한 수승화강, 즉 물 기운을 올려주고 불 기운을 내려주며 음양을 조화시켜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각종 성인병 예방 및 노화 억제 등의 효능을 나타내므로 기력 저하, 만성피로 증후군, 기울림, 시력 저하, 골다공증, 간 기능 저하, 숙취 등의 개선에 활용됩니다. 보통 공복에 한 알씩 따뜻한 물과 함께 먹거나 씹어 먹으면 됩니다. 공진단은 다른 보약에 비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공진단은 단약이라 휴대가 간편하고 먹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당약에 비해 효과가 느립니다. 당연히 물약의 흡수가 빠르지요. 그리고 당약에 비해 소화 흡수의 힘이 더 드는 편이므로 큰 병을 앓은 뒤 아직 비위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가 안 좋을 때 먹는 약이나 허약한 몸을 빨리 보강해주는 보약이라기보다는 서서히 원기를 충족시켜주고 피로를 회복시켜 모든 병을 예방하는 약이라고 할 수 있지요. 물론 사양이 들어있어 일반적인 단약, 환약, 보약에 비해서는 훨씬 효과가 빠릅니다. 공진단은 누구나 복용해도 좋을까? 일반적으로 누구나 복용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병으로 치료 중인 환자라면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고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성약재가 모두 따뜻한 성질이므로 열이 아주 많은 체질이거나 질병으로 열이 생긴 상태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녹용은 몸에 열 에너지를 넣어주기 때문에 열이 아주 많은 사람이나 감기나 염증 질환 등으로 인해
몸에 열이 있는 상태에서 복용하게 되면 열이 더욱 높아지고 경우에 따라 뇌에 장애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성경련, 즉 흔히 말하는 경기를 일으킬 수 있고 뇌압이 올라갈 수 있으며 또한 뇌세포가 손상될 수도 있지요. 코피가 잘 나는 아이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기나 염증을 비롯한 열성 질병에는 녹용을 비롯한 열을 넣어주는 보약을 쓰지 않습니다. 열이 비교적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녹용을 주의해서 쓸 수 있는데 차가운 성질의 한약재와 함께 처방하여 씁니다. 쌍화탕,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효능이 탁월한 피로회복제. 감기에 걸리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흔히 찾는 약차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다방에서 달걀 노른자를 띄운 쌍화차를 팔기도 했습니다. 한 잔 마시면 속이 따뜻해지면서 기운이 난다는 애호가들이 많았지요. 쌍화차는 쌍화탕이란 처방으로 달인 차인데 당연히 약효를 제대로 알고 마셔야 탈이 없습니다. 쌍화란, 쌍화탕이 어떤 경우에 복용하는 약인지 알려면 우선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쌍은 둘식작을 이룬 것을 뜻하고 화는 조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탕인데 여기서는 기와 혈 그리고 음과 양을 가리킵니다. 기와 혈은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물질이고 음과 양은 인간을 비롯한 우주 만물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쌍화탕은 기와 혈을 함께 보충하고 음과 양을 조화시켜주는 처방이니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육체가 모두 피곤한 경우에도 좋습니다. 쌍화탕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쌍화탕에 들어가는 약재들이 거의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열이 많은 체질인 사람들은 주의해야 하고 열을 일으키는 질병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쌍화탕의 기본이 되는 사물탕 재료는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숙지황이라는 한약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소화 기능이 약하고 설사를 잘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돼지고기, 음기를 보충하고 유화장에 윤기를 주는 음식. 돼지고기를 먹으면 몸에 어떻게 좋을까? 돼지고기는 음기를 보호하는 효능이 커서 위와 장에 윤기를 주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여 변비와 마른 기침에도 좋습니다. 돼지 기름은 해독 및 살충 작용이 있어서 수은과 같은 중금속 중독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돼지의 방광은 유뇨증, 모르는 사이에 소변을 찔끔찔끔 흘리는 병증에 좋은데 이 경우엔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족발은 산모의 젖을 잘 나오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이나 비타민을 비롯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지요. 한약을 복용할 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돼지고기가 습기와 담을 생기게 하고 기름기가 많아 풍열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풍열은 풍기를 일컫는데 중풍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퉁퉁하면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고 고혈압, 동맥경화 등이 있는 사람은 중풍에 걸리지 않도록 돼지고기를 비롯한 동물성 지방을 주의해야 하고 그 밖에 심근경색증, 협심증, 담석증, 통풍 등이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약을 먹을 때 돼지고기를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체질적으로 몸이 냉하거나 성인병을 주의해야 하는 경우에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찬바람으로 인한 감기와 각종 질병의 초기에도 피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의 초기와 회복기에
소화장애가 생기면 질병이 더욱 심해지거나 식복이라 하여 병이 거의 나은 상태에서 다시 발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질병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돼지고기를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돼지고기가 적합한 체질은 돼지고기는 체질적으로 보면 속에 열이 많고 마른 사람에게 아주 보탬이 되므로 소양인에게 이로운 음식입니다. 반면에 돼지고기는 찬 성질이므로 속이 냉한 사람이 먹으면 소화장애와 설사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소음인에게는 해롭습니다. 닭고기, 원기를 더해주고 허약하고 수척한 몸을 보충해주는 사유의 음식. 닭고기는 어떤 약효가 있을까? 닭고기는 따뜻한 성질로서 원기를 더해주고 정과 수를 보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약하고 수척한 몸을 도와주므로 질병을 앓은 뒤에 몸이 쇠약하고 소변이 잦은 경우에 좋습니다. 여성이 산후에 허약하거나 젖이 적게 나오는 경우 여성의 냉증이나 자궁출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의 기가 허약하여 입맛이 없고 설사나 이질이 나며 몸이 붓는 경우에 좋습니다. 닭고기가 맞지 않는 사람. 닭고기는 열을 일으키며 통병을 생겨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간장의 열기가 상부로 오르거나 피부에 부스럼이 잘 생기는 사람과 대변이 딱딱한 사람에게는 마땅치 않습니다. 몸에 열기가 많은 경우와 감기 등의 병이 낫지 않았을 때도 역시 피해야 합니다. 오골계는 닭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단순히 색깔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성질과 효능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닭은 따뜻한 성질로 누런색이 비위장의 색이므로 비위장의 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비위장이 허약하여 입맛이 없고 설사나 이질이 나며 몸이 붓는 경우에 좋습니다. 오골계는 따뜻하지도 냉하지도 않은 중간 성질이며 검은색이 신장의 색이므로 신장, 간장에서 작용을 나타냅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콩팥뿐만 아니라 생식기와 성기능, 성호르몬을 비롯한 내분비 호르몬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골계는 신장과 간장을 보충하고 기와 혈을 도와주며 허혈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어서 허로, 수척, 소갈, 식은땀, 오랜 설사와 이질, 만성 소모성 질병 등을 치료합니다. 닭과 오골계는 모두 영양성분이 풍부한데 오골계는 닭보다 단백질과 지질, 아연의 함량이 높습니다. 오골계가 어울리는 사람은 오골계는 중간 성질이므로 기력이 떨어진 경우라면 열성이든 냉성 체질이든 누가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케톤산증이 있거나 중증 간염이나 간 기능이 극도로 떨어진 경우에는 피해야 합니다. 삼계탕은 왜 좋을까? 삼계탕에는 더위, 추위, 과로에 대한 회복 효력이 탁월한 고기약인 인삼, 보양 강장약인 대추, 비위장을 따뜻하게 포획하는 마늘과 찹쌀이 들어갑니다. 이렇듯 모두 따뜻한 성질이며 기를 보충해 주므로 기력이 약하고 추위를 타는 사람의 보양식으로 안성맞춤이지요. 삼계탕을 더욱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땀을 유난히 많이 흘리는 경우에는 황기를 넣습니다. 황기는 기를 보호하는 작용이 강한 보약으로서 피부의 기능을 굳건하게 하여 땀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 효능이 큽니다. 보혈 효과를 얻으려면 당귀와 청궁을 넣습니다. 녹각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오래 끓여야 약효가 있으며 소화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야 합니다. 정력을 보강하려면 인삼을 많이 넣습니다. 마, 은행, 연밥 등을 함께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신장의 기를 보강하려면 이왕이면 검은색이어서 신장을 돕는 오골기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호흡기를 보강할 경우에는 도라지, 은행, 밤, 호두 등을 넣으면 좋습니다. 삼계탕이 적합한 체질은 태양인 체질은 육류가 맞지 않고 담백하게 먹어야 하기에 닭고기가 맞지 않습니다. 소양인 체질은 열이 많기에 닭고기가 적합하지 않으며 인삼, 마늘, 찹쌀도 적합하지 않지요. 소양인은 음기를 보충해야 하므로 찬 성질로 음기를 돕는 오리고기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태음인 체질은 열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삼계탕을 그대로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열이 좀 있는 경우에는 인삼, 찹쌀, 마늘을 빼고 천문동, 산약, 은행, 도라지, 율무, 연밥, 녹각 등을 넣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호흡기가 약한 편이므로 도라지, 밤, 은행 등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인 체질은 몸이 차기에 삼계탕이 아주 적합하며 인삼과 마늘을 많이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오리고기, 식은땀, 병후세약에 좋은 음기보충 식품. 오리의 보신하는 효능. 오리는 음기를 보호하고 위장을 도와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기가 허약하여 생기는 발열, 기침, 갈증, 유정, 도화는 물론이고 여성의 월경량이 적은 경우에 좋습니다. 병후에 체력이 허약한 사람의 회복에도 좋지요. 몸이 붓는 경우에도 좋을까? 오리는 몸속의 물을 잘 통행시켜주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므로 부종이나 복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보통 메주콩, 생강, 산초를 오리 뱃속에 넣고 봉합한 뒤에 푹 삶아 먹으면 좋은데 병후에 몸이 허약하면서 부어있는 경우에는 늙은 오리에 후박이라는 한약재를 넣어 삶아 먹습니다. 오리를 몸보신으로 먹을 경우 어떻게 만들까? 오리에 돼지고기, 해삼 또는 동충하초, 거민, 율무 등을 넣어 요리하면 좋습니다. 특히 병을 앓은 뒤에 쇠약해진 경우에는 늙은 수오리 한 마리를 잡아서 내장을 빼버리고 동충하초 3개에서 5개를 넣은 후 끈으로 동여맨 다음 간장과 술을 넣어 푹 삶아 먹습니다. 민간에서 중풍 치료와 예방에 쓰이는 오리. 일부 고서에 오리의 피와 기름이 중풍에 좋다고 나와 있으나 득보다는 오히려 해를 보는 수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리알은 어떤 경우에 좋을까? 오리알은 음기를 보하고 혈을 도와주며 허약한 것을 크게 보충해주고 폐의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기가 허약하고 폐가 건조하여 기침하고 목이 마르면서 아프며 이가 아픈 경우에도 아주 좋습니다. 오리고기가 적합한 체질은 오리고기는 찬성질이라 체질이 허약하고 손발이 차며 대변이 묽거나 설사하는 사람은 많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즉 열이 많은 체질인 소양인에게는 좋으나 몸이 냉한 체질인 소음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리고기를 먹을 때 마늘을 같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김. 노인과 아이에게 특히 좋은 공해 예방식품. 요즘이야 김밥을 흔하게 먹지만 예전에는 소풍이나 운동의 날이어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척 귀했던 달걀을 2개 먹는 것보다 김 한 장을 먹는 것이 훨씬 영양가가 높다는 말도 있었지요.
실제로 김 한 장에 달걀 2개분에 비타민 A가 들어있고 B1, B2, C, D, 그리고 니아신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요오드를 비롯하여 칼슘, 나트륨, 칼륨, 철, 인, 망간, 유황, 아연 등이 고루 들어있는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김의 효능은 짠맛의 찬성질로서 감태, 해태, 청태 등으로 불리는데 열을 내리고 담을 사겨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것을 풀어주고 치질에도 좋습니다. 이뇨 효과가 있어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에 좋고 대변도 잘 나오게 합니다. 토사광란, 부종, 각기병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요. 그 밖에도 열, 변기, 광물성 약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독을 풀어주는 효과가 큽니다. 특히 차나 술을 많이 마셔 몸속에 다적이나 주적이 되면 얼굴색이 누렇고 배가 아픈데 김을 먹으면 풀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수은, 납, 크롬, 카드뮴 등의 중금속을 비롯한 유독물질에 대한 해독작용이 있어 각종 공해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는 식품입니다. 그 밖에도 김은 어떤 약효가 있을까? 생장과 조혈작용이 있는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생장이 억제되고 빈혈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김을 잘 먹을 경우에 아이들은 성장이 좋고 여학생과 부인은 빈혈이 적겠지요. 또한 골다공증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타우린, 포피란의 함유량이 다른 어떤 식품보다도 높습니다. 타우린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이 뛰어난 아미노산이며 포피란은 김에만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로 면역력을 높여 암세포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며 노폐물을 흡착하고 배출시키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노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김. 담을 사겨주고 대변을 잘 나오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며 동맥경화를 방지하고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인의 음식으로 안성맞춤입니다. 물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하는 콜린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기억력 감퇴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에는 어린이들의 성장에 필수적인 각종 영양소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맛도 좋고 코피가 나지 않게 하는 역할도 있지요. 김을 먹으면 남성의 정력에도 도움이 될까? 전립선액의 성분이 되는 아연이 많이 들어있기에 굴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성기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아연이 부족한 것이 신장에 양기가 부족한 사냥호와 유관하다고 하는데 사냥호는 한의학에서 남성 성기능 장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지요. 여행을 갈 때 김을 가지고 다니면 좋은 점. 맛이 좋은 반찬이 되는 데다 가벼워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한의학적으로는 다른 지방이나 외국에 가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방에 가서 물을 바꿔 먹으면 배탈이 나서 고생하는 경우가 흔하지요. 한의학에서 불복스토 혹은 장기라고 하는 병인데 풍토병이 있는 곳에 물을 마시거나 그 물로 만든 음식을 먹거나 불결한 음료수나 과일 등을 먹은 뒤에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며 심한 경우에는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토하고 이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위장이 수기와 습기에 상한 탓인데 물이나 음식을 끓여 먹어도 안 될 경우에는 약을 먹어야 하지만 심하지 않으면 김을 먹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김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서늘한 성질이므로 열이 많은 체질에 좋은데 몸이 냉한 체질도 한꺼번에 많이 먹지만 않으면 계속 먹어도 괜찮습니다. 김에는 약간의 독이 있는데 수기가 뒤섞여 맺혀서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을 많이 먹으면 부스럼과 옴이 생겨나 얼굴색이 누렇게 되고 혈색이 적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하는 사람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